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합니다. 음악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냥 가겠습니다. 아, 개인 방송이라서, 음, 개인 방송이라서 뭐 제 맘대로 하면 되죠. 뭐 방송답게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아직은 뭐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뭐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100명 막 이렇게 되면 그때는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제가 남자잖아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 그런 게 있대요. 아프리카 방송에 그 여자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 뭐 기본 100명, 200명은 다 넘어간다 그러는데 남자가 방송하면 시큰둥한데요. 예,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오, 오, 함식님 감사합니다. 예, 별,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호야지기님 오랜만이에요. 신기해요. 호야지기님 제가 알기로는 남잔데, 엄마 주민번호로 가입한 거 아니죠? 아, 예, 오늘은 지난번에는 그 핀포인트 했었는데, 어, 개 망했죠. 개 망했는데, 오늘 두 번째 도전합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팀한테 좋은 선물을 준 것 같긴 한데요. 핀포인트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그 주소를 하나를 더 따야 되겠죠? 올해는 그 아프리카 방송을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을 이제 계속 꾸준히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예, 2015년 그 3월 달이죠. 이제 3월 달 거의 다 갔는데 2015년 그 페이지 하나 만들게요. 드라이브 구글닷컴에 들어가서 페이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 링크, 오늘 방송하는 링크 여기다 전부 다 남겨놓을게요. 드라이브 구글닷컴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를 딱 만들고요. 요거 방 제목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가 있는데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에 제목을 달아줘야죠. 제목은 이제 bit.ly 아프리카.com이 아니라 아프리카 2015 4로 할게요. 네, 예, 그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이 주소를 제가 복사를 하고요. 이 주소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어느 사이트로 가냐면 bit.ly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bit.ly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어, 예, 로그인을 하면 그것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그인하고 예, 여기 주소줄을 여기다 딱 붙여주면 요 주소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짧아져요. 이렇게 요거 치고 들어오세요 하면 어, 뭐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걸 클릭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201504 해가지고 세이브를 해주면 이제 저 주소줄 컨트롤 시프트 N 눌러가지고요. 컨트롤 시프트 N 그래서 이 시크릿 모드로 이렇게 들어갔죠. 시크릿 모드에서 bit.ly 그 다음에 아프리카 2015 04 이렇게 딱 해주면 아, 예,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근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권한을 풀어주는 방법이 이제 공유해서 여기에 고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개 나만 액세스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링크가 있는 사용자 모든 사용자한테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정 가능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댓글 작성 기능만 넣을게요. 아니다 그냥 수정 가능 넣을게요. 수정 가능해서 예,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검색이 돼요. 검색이 돼서 검색할 수 있는데 요거는 검색에서 제외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정 사용자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 딱 해주면 이제 요 주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료해서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요 주소로 bit.ly에 아프리카 201504 요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왔는지가 보여집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N 해서 시크릿 모드 요걸로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it.ly 아프리카 201504 이렇게 딱 해주면 아까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딱 들어갔잖아요. 캐누님이 3분 전에 이렇게 딱 했고 여기 들어가면 누군가 들어온 거 익명의 악어 예, 얘가 익명의 악어가 된 겁니다. 예, 오늘 하게 되는 거는 이제 2015 2015 그 다음에 0329 이렇게 해서 오늘 하게 되는 거는 NHN의 네이버의 핀포인트라는 놈인데요. 핀포인트 제니퍼 소프트는 잘 아시죠? 제니퍼 소프트에 훌륭한 그게 있는데 그것을 오픈소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오픈소스 APM 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볼 텐데요. 여기에 그 위치는 어디냐면 https 그 다음에 github에 그 다음에 네이버에 그 다음에 핀포인트 이렇게 들어가면 이 핀포인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 그 핀포인트를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핀포인트 강의를 했었는데 설치도 오늘 좀 쾌속으로 빨리 좀 해볼게요. 설치도 쾌속으로 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핀포인트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버의 핀포인트. 핀포인트 is an open source APM. APM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예,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관리하는 도구가 APM 도구입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 그 분산 환경 시스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자바 기반의 그 분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APM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밋을 보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3월 27일 금요일 날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만들면서 월급도 받으시고 참 부러운 팀들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최근에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투입이 돼서 총 7명이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쪽에 이슈에 가면 이슈에 가면 여기 이슈들이 쭉 뭐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기능, 이거 버그예요, 뭐 이거 개선해주세요, 뭐 그 다음에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잘 안 돼요, 이런 것들 여기에다 쭉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예, 막 이런 식으로 네이버인데 왜 영어로 해요? 예, 네이버인데 왜 영어로 해요? 이러면 이제 한글로 써도 돼요. 예, 여기 클로즈에 보면 이슈에 클로즈에 보면 제가 이제 이니 커넥티드 로그에서 리커넥트 로그에 제가 올린 건데 한글로 써도 여기 답변을 잘 달아주세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답변을 잘 달아주시니까 네,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누군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점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래서 이 점이 어떤 자바 클래스를 호출하고 어떤 SQL을 호출하는지 이게 보여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에러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라서 자바로 그 회사에서 시스템을 관리한다 그러면 제니퍼는 회사에서 사주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도구입니다. 자, 예, 아, 예, 짜짜짜, 예, 유목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예, 어, 그리고, 모바일로는 볼 수만 있군요. 아, 오케이. 예,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핀포인트에서, 윈도우에서도 된다고 했는데, 제 고집스러운 그것 때문에 제 고집스러운 그것 때문에 어, 디지털 오션에다 할게요. 디지털 오션에 뭔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쓰기에는 이 환경이 제일 편해서 이걸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해가지고 예, 계정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그 512메가짜리에 그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지 않고 크리에이트 드랍릿 해가지고 페이지를 하나 더 서버를 하나 더 임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핀포인트 그 다음에 자바 기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1기가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핀포인트 사용하려면 뭐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2기가나 4기가 서버가 있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1시간에 15원 1시간에 0.015달러니까 1.5센트 그래서 1시간에 15원이고 2시간 쓰면 30원 내면 돼요. 예, 요거 하나 만들고요. 요거를 서버는 그냥 뉴욕에다 만들게요. 뉴욕에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우분투 말고 센토OS로 해보겠습니다. 센토OS로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센토OS 잡고 크리에이트 드랍릿 해가지고 서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여기 네이버의 핀포인트에 필요한 게 그거 불러야 되겠다. 뭘 부르냐면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는데 정리해 놓은 문서가 여기에 잠깐만요. 짜짜짜 정리해 놓은 문서가 여기 있는데 너라 왜 안 뜨지? 떴다. 짠짠짠 이야 이야 예 여기에 정리해 놓은 문서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어, 어, APM 핀포인트 사용 가이드 해가지고 있고요. 여기 핀포인트 주소고요. 그 다음에 서버 맵이 있어서 서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점이 찍히는 거를 스캐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스캐터에 찍힌 점의 요청의 상세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된 리퀘스트를 볼 수 있고 왜 에러가 났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에 자르 파일이 있잖아요. 그 자바 라이브러리 파일을 자르 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르 파일이 그 톰캣 서버 아니면 뭐 제이버스 서버 이 서버가 무슨 자르 파일을 갖고 로딩을 하는지 그 자르의 버전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HBase를 사용해요. 하두 기반의 베이스 그거죠. 하두 분산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HBase라고 하는 요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점이 보이는 게 이제 핀포인트 웹 UI고요. 그리고 이 핀포인트 웹 UI로 보는 이 데이터를 쌓아놓는 컬렉터. 컬렉터 하면 본 컬렉터 뼈 수집가 생각나죠? 근데 공포 영화인가요? 근데 그거 말고 핀포인트 컬렉터 해가지고 이 대상이 되는 타겟 서버들의 그 정보를 얘가 모아가지고 여기에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서버는 호스트 앱, 호스트 2, 뭐 N 해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면 그 JVM을 띄울 때 자바 에이전트라고 하는 옵션을 줘가지고 그걸 띄워줘요. 그래서 핀포인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각각이 핀포인트 에이전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핀포인트 에이전트가 여기에 컬렉터의 데이터를 UDP하고 TCP, 뭐 스위프트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DB에 저장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1.0 버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정화 버전으로 릴리즈가 된 게 1.0.4 버전이 있어요. 이 핀포인트는 올해 2015년 1월 달에 그 NHN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한 2년인가 쓰다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04 버전, 1.0.4 버전 태그가 릴리즈 버전인데 요걸로 태그를 바꿔서 그 빌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소스 다운로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git이 필요해요. git git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Base 설치하고 이건 굉장히 쉽게 스크립트로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초기화시키고 이 HBase의 테이블을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컬렉터 실행하고 웹 실행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앱 실행해서 데이터 확인시키면 이제 설치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으로 대상 서버 내가 이제 그 모니터링 할 그 서버에다가 에이전트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거 실행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여기고요. 필요한 거는 git이 필요하고요. 빌드할 때는 JDK 1.6이 필요합니다. JDK 1.6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JDK 1.7 그 다음에 메이븐 이렇게 필요한데요. 오늘 뭐 설치하는 거 금방 빨리 끝내버리도록 할게요. 예. 금방 빨리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 변수하고 빌드하는 것까지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중지하는 방법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 뭐 필요한 사항들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헤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카탈리나 SH라고 톰캣에 실행하는 쉘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바 옵션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카탈리나 점 배치해가지고 윈도우에서 만약에 돌아가는 톰캣 서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표 적어주면 안되고 앞에 셋으로 시작하고 요런 그 환경 설정이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핀포인트 서버에 접속하는 거가 이제 아마 빠르면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한테 이메일이 왔을 거고요. 지메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자, 뭐 핀포인트 특허에 걸리지 않나요? 글쎄요. 그 다음에 제니퍼가 그거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저거를 제니퍼가 꽉 잡고 있더라 카더라인가? 누가 그러나요? 어디서 들으셨나요? 제니퍼가 그렇게 속 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원영 대표님이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올해 그 706 개띠이신데 아마 그럴까요? 원영 형이 설마. 그 다음에 예, 기존에 작동 중인 톰캣 서비스 다 추적해서 볼 수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자바 JVM 기반의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JVM으로 되는 것들은 다 돌아가게 됩니다. 예, 디지털 오션에서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핀포인트 서버의 IP, 예, 요 IP를 이미 등록을 해서 여기서 돌려봤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될 것 같은데 그 콘솔 열어가지고요. 핀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루트에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요거 잡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새로운 커넥션으로 가야 되겠다. 루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 연결시키면 여기에 키를 받아오고요. 키 yes로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루트에 패스워드 나오라고 하죠. 그 패스워드가 이메일로 온 요 패스워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컨트롤 시프트 V.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V에서
패스워드 새로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패스워드 됐고요. 예, 여기에서 염 업데이트 가볍게 한번 때려주고요. 시스템 업데이트 한번 시켜주고 들어갑니다. 네,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동안 필요한 파일들을 받아올게요. 어, 뭐 금방 끝나네요. 예, 금방 끝나서 여기에 보면 뭐 32개 패치해야 되는데 금방 끝나서 뭐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요 디지털오션에 무료로 이렇게 써보기 원하시면 제가 링크 하나 드릴게요. 한 10달러, 10,000원어치를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어, 낚시 다단계예요. 여기 리퍼럴 프로그램에 보면 다단계에서 제 링크 통해서 들어오는 분은 10달러 받으시고 그분이 이제 25달러를 사용하시면 저한테 25달러가 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무료로 쓰고 싶은 욕심에 요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서 보겠습니다. 요 링크는 여기에다 놓겠습니다. 디지털 오션 요거 하면 무료 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됐습니다. 디지털 오션 서버의 핀포인트 링크는 요거였고요. 핀포인트 링크는 여기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리눅스 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java.sun.com 요 사이트에 들어가고요. java.sun.com 들어가서 여기에서 요걸 받습니다. 자바 SE 자바 SE를 딱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다음에 JDK 7 버전이 있고요. 7 버전 이렇게 다운로드 JDK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76 버전으로 갈게요. 76으로 리눅스 64비트 타르 Gzip 해가지고 요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클릭해주면 억셉트해서 라이센스 동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해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난 방송 시간에도 했는데 JDK를 이거를 로컬에 받아가지고 저쪽에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 링크를 여기 다운로드에 있는 링크 요거를 링크 주소 복사해서 여기에 가서 여기서 직접 받는 게 좋습니다. CURL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 해서 JDK 1.7 그 다음에 taru.gzip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오면 이렇게 쭉 받아옵니다. 금방 받아오죠. 원래 140메가를 금방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1.6이 필요한데요. JDK 1.6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그 JDK 아까 그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에 쭉 가면 위에 8버전 있고 그 다음에 7버전 있고 쭉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프리비어스 릴리즈 해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야지 되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라클 계정이 있어야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JDK 자바 SE 6 해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여기 J2 자바 SE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킷 JDK 요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accept 라이센스 해주고 그 다음에 리눅스 64비트 요 RPM 버전 말고 요 BIM 버전으로 가져갈 거예요. BIN 하면 로그인 하라고 나오고요. 로그인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인 하라고 나오고 로그인 하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때 또 그 다운로드 모드 표시 여기 들어가서 요 링크 잡고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CURL 그 다음에 주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웃풋 파일 이름 JDK 1.6 그 다음에 요거는 BIN이었죠.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 이렇게 딱 받아오면 요것도 이제 금방 받아옵니다. 그래서 LL 해서 리스트를 보면 JDK 1.6 있고 1.7이 있죠. 타르 그 다음에 XVFZ 그 다음에 이거
거기로 옮길게요. mkdir 그 다음에 로컬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mv jdk 별표해서 요거를 로컬 폴더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cd 로컬에서 로컬로 이동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이쁘게 있죠. JDK 타르는 압축을 이렇게 풀면 되고요. JDK 1.7 이렇게 해서 타르 XVFZ XVFZ 해서 압축 풀고요. 예, 그 다음에 bin 폴더는 bin은 요거는 어떻게 푸냐면 실행을 해줘야 돼요. 바이너리 파일이라서 chmod 플러스 x 해가지고 실행 권한 주고 jdk 1.6에서 실행 권한 주고 ll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점 슬래시 하고요. jdk 1.6 이렇게 해주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서 압축이 풀려요. 그러면 ll 해서 볼까요? JDK가 요거고요. 1.7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JDK 1.6 이렇게 있죠. 요거를 이제 환경 변수를 잡아주는데 어떻게 환경 변수를 잡아주냐면 자바 해주면 환경 변수라는 게 뭐냐면 패스 시스템 환경 변수에서 패스라는 환경 변수가 있어요. 요거하고 path 요 패스라는 환경 변수가 있는데 요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에코에서 출력을 해보면 요렇게 경로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요걸 추가해 줍니다. CD에서 JDK 1.7 0 이렇게 들어가면 PWD 해가지고 경로 나오고요. 이게 패스워드라고 얘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PWD라고 이렇게 해주고 요거 선택을 해주면 복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여기 요렇게 물결 배시 프로파일에 경로 추가를 해주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익스포트라고 해주고요. 환경 변수는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자바 홈 해가지고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Shift 인서트 눌러가지고 자바 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 자바 홈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패스 요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자바 언더바 홈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팅이 됐고요. 그 다음 요거 위로 화살표를 올린 다음에 요 vi를 점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주면 어디에서든지 자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버전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cd하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cd하고 마이너스 해서 아까 그 위치로 가고요. 그 다음에 ll 해서 보면 1.6.0.045죠. 045 JDK 1.6.0 언더바 45 해가지고 있는데 다시 vi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하고 배시의 프로파일 들어가서 여기에서 핀포인트에서 필요한 환경 변수 두 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요. 여기 YYP 그 다음에 P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자바 홈에 7 해가지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JDK 7 버전의 환경 변수 만들어졌고 6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료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환경 변수를 실행을 해주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간 다음에 vi를 지우고 점 해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바 달러하고 자바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홈 이렇게 해주고 슬래시 bin에 자바의 버전 이렇게 해주면 1.6 버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자바 7 이렇게 해주면 요렇게 1.7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메이븐이 필요합니다. 메이븐
메이븐은 자바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빌드 도구가 돼버렸어요. 이젠 거의 뭐 메이븐 없이 자바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거기에 산다고 할까요? 근데 메이븐을 아는 순간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3.3.1 버전이 최근에 나왔고요. 3.3.1, 3.2 버전 요거 이상 그 핀포인트에서 필요합니다. 3.2 버전 이상 필요하고요. 3.3.1 요거 가지고 돌려볼게요. 3.3.1 다운로드. 3.3.1 다운로드. 지금 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와. 아,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네. 오, 대박.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 이 파이어폭스 가지고 메이븐에 들어가 볼게요. 파이어폭스 가지고 메이븐에 들어가서 또 딴 데를 생각했는데 메이븐 아파치 org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한국이기 때문에 여기 다운로드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미러링 리스트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기에 미러링 리스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 세이버 베타. 이게 지금 구글에서 프락실에 해주기 때문에 하여간 좋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링크 주소 복사하고요. 링크 주소 복사하고 이제 쉘에서 받습니다. CURL 그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한 거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5 해서 리스트를 딱 잡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 아파치 메이븐이죠. 아파치 그 다음에 메이븐 그 다음에 3.3.1 그 다음에 타르에 쥐집 해가지고 요걸 다운 받습니다. 예, 그러면은 링크 잘못 잡았다. 느린 거 잡았다. 예, 이렇게 해서 메이븐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타르 XVFZ 그 다음에 아파치 메이븐 이렇게 돌리면 아파치 메이븐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단축 링크를 만들게요. lm-s 해가지고 아파치 메이븐 요거를 메이븐이라는 단축 링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메이븐이라는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메이븐. 그 다음에 pwd 해주면 메이븐 경로 나오고 요거를 패스에다 추가해주면 됩니다. 패스에다 추가해주면 vi 그 다음에 .bash 그 다음에 프로파일 그리고 여기에 딱 나오면 패스에다가 여기 yyp 해서 여기에 요거 딱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복사한 경로를 붙이면서 여기에 하나 더 추가 /bin 빈 폴더 비어있지 않는 빈 폴더 바이너리 폴더죠. 요렇게 해서 메이븐까지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이 mvn 하면 안되죠. 요거 점 찍고 요거를 실행을 해줘야지 mven이 동작을 합니다. mven 동작을 하죠. mven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해주면 메이븐 버전 나오고 환경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냐면 yum install 그 다음에 git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it 요거 설치를 해주고요. 요거 해주면 저거를 그 핀포인트를 설치하기 위한 도구들은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환경 변수까지 요거까지 딱 됐어요. 여기까지 git jdk 1.6 jdk 1.7 그 다음에 메이븐 3.2 이상 그리고 환경 변수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바온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핀포인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핀포인트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cd 그 다음에
물결 표시에 로컬 폴더로 가고요. 그 다음에 mkdir 핀포인트, 그 다음에 cd 핀포인트 해주면 핀포인트로 들어갔죠. 기세 클론이라고 명령을 주고 https, 그 다음에 github.com에, 그 다음에 네이버에, 그 다음에 핀포인트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서 .git 해주면 git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핀포인트를 쭉 받아옵니다. 예, 다 받았죠. 그 다음에 cd에서 핀포인트 여기 들어가서 pwd 해주면 루트의 로컬에 핀포인트 폴더 아래 핀포인트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git 그 태그에 L 해주면 태그가 1.0.4 태그가 있어요. 요게 릴리즈 된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git에 체크아웃, 그 다음에 태그스 S 붙이고 1.0.4 이렇게 해주면 저 1.0.4 버전으로 소스가 쫙 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지금 헤드는 지금 요거 버전이고, 그 다음에 1.0.4 릴리즈 요걸로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mvn, 그 다음에 클린, 그 다음에 인스톨,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는 패스를 합니다. 메이븐 테스트에 메이븐 .test .skip true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것들을 빌드하기 시작해요. 메이븐은 그 자르 파일, 필요한 자르 파일들을 인터넷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지정해준 자르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주고요. 그 시간이 한 5분에서 한 15분,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데 지난번에는 네트워크가 너무 느린 적도 있었어요. 저 메이븐 서버가. 하여간 요즘 디도스 공격하는 놈들은 다 그냥 두두두두두 때려버리고 싶어. 예, 채팅방 잠깐 볼까요? 예. 자, 예, 정겨운 디지털 오션이고 다단계고 수료만 카드 입력을 해야, 카드 없는 학생들은 못하죠. 예. 메이븐과 그래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메이븐은 그 되게 역사가 오래됐고요. XML로 관리를 해줘요. 근데 3.3부터 3.3부터 메이븐의 그게 좀 짧아졌어요. 3.3에 여기에 보면 3.3에 이런 게 있는데 3.3의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이렇게 XML로 이렇게 관리가 됐었는데 이 XML로 관리되던 게 이런 식으로 어디 갔냐? 자바 예. 그 야물이나 그 다음에 그 그래들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들은 그 그루비 기반의 빌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프링 진영에서 꽤 미는 거예요. 그 메이븐이 XML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XML 헬에 빠지기 쉬운데 근데 그래들이 메이븐의 시스템을 메이븐과 다른 문법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는데 일단 돌려보시면 느낌 아십니다. 여기에 그 메이븐 리파지토리라고 있어요. 지금 다운받는 그 리파지토리가 메이븐 리파지토리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 메이븐 리파지토리닷컴 사이트가 mvn 리파지토리닷컴, 요 mvn 리파지토리닷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MySQL 이렇게 해주면 MySQL 자바 커넥터 이렇게 있는데 자르 파일의 각 버전별로 이렇게 쭉 나와요. 각 버전별로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버전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메이븐은 이런 식으로 MySQL이 있고 MySQL 그 그룹이 MySQL이고
아티팩트 아이디가 프로젝트 이름이 MySQL 커넥터 자바고 이 커넥터 자바 프로젝트의 버전이 5.1.3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MySQL에 MySQL 커넥터 자바의 5.1.34 훨씬 짧잖아요. 그래서 메이븐보다는 그래들이 훨씬 더 간결한 빌드 스크립트 때문에 요거를 좀 좋아하지만 메이븐 3.1 버전부터는 메이븐도 메이븐 3.3 버전부터는 메이븐도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이븐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다운로드 받는데요. 요거 계속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오케이. 지금 컬렉터 컴파일해서 이렇게 컬렉터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코드를. 이거를 직접 만드시는 그 김성환 랩장님인가요? 김성관 랩장님인가요?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니퍼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개발자들이, 뭐 이거 통해서, 좀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이버도 오픈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네이버의 개발자들도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이버의 그 개발자들이 그 네이버 밖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픈소스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니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리면 지금 아까는 4분 40초 걸렸는데 여기는 4분 40초 걸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돌리면 자르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금방 만들어집니다. 지금 아까처럼 막 올라가는 건 없죠. 자르 파일을 일단 이 서버에 다 받아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컴파일하고 말 그대로 이제 컴파일하고 빌드하는 작업만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핀포인트 프로파일러 1.04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쭉 계속 올라가고 있죠. 컴파일링 이렇게 만들어지고 핀포인트 컬렉터 1.0.4 와르 여기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저도 이거 설치만 지금 한 10번째 정도 될 거예요. 10번 정도 10번 정도 설치를 하니까 이제 겁나진 않네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삽질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까는 4분 걸렸는데 이거 지금은 이제 1분 20초 걸렸죠. 그러면 이제 핀포인트 빌드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됐죠. 여기에 지금 그 핀포인트 아까 그 깃허브의 요 사이트 내려가면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이 톰캣이 어떤 서버 호출하고 이런 모양이 다 보여주고요. 요걸 서버 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캐터 뷰입니다. 이렇게 리퀘스트가 산재한 것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응답 속도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1초 안에 끝난 게 몇 개, 그 다음에 에러가 난 게 몇 개,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하가 이렇게 쭉 나와서 각 시간별로 이제 그 색깔이 이렇게 나오죠. 녹색은 1초 안에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에라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서버별로 여기에 있는 서버, 이 서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CPU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 정보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캐터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서 점을 선택을 하면 그 점의 리스트가 여기 위에 쭉 나오게 되고요. 그 점의 리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리퀘스트에서 어떤 자바 함수를 부르는지 여기에 쭉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그 GC, 풀 GC가 그 자바에서는 풀 GC 일어나면 그 시스템 전체가 이렇게 딱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 풀 GC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아키텍처는 아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DB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예, 퀵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까지 한 거는 퀵 스타트 가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퀵 스타트 가이드에 보셔서 여기 퀵 스타트에서 여기 필요한 것, 예, JDK6 필요하고 JDK7 플러스 이상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이븐 3.2점 이거 이상,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이거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git 클론 해가지고 받아왔고, 그 다음에 핀포인트 cd 해가지고 들어갔고, 아까 mvn 인스톨, 그 다음에 메이븐 테스트 스킵 해가지고 요거 해줬죠. 아까 여긴 클린 하나 들어갔는데 지웠다가 다시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퀵 스타트, 스타트 hbase, 그 다음에 뭐 여기 설명은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되도록 쫙 돼 있어요. 여기 하나 빠진 거는 이제 1.0.4 버전으로 가라. 요것만 빠져 있고, 여기 있는 것들 그대로 따라 해주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도 저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다 됐고, 그래서 LL 해서 보면 여기에 파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퀵스타트가 있어요. 여기 퀵스타트 보이시죠? 요 퀵스타트가 있는데 그 퀵스타트 탭, 그 다음에 bin 폴더에 스타트 맨 처음에 hbase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hbase가 없으면 알아서 가져와요. 이거를 하기 전에 du하고 -h 해주면 현재 이거의 용량이 463메가. 오, 언제 463메가를 다운받았죠? 예, 하여간 463메가. CD 타겟 해가지고, 타겟은 각각 폴더 안에 있구나. 그 뭐야, 그 du 463메가고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퀵 스타트, 그 다음에 bin의 스타트 hbase 해주면 hbase를 제가 체크해서 없으면 다운로드 받아요. 자기가 알아서. 예. 지금 여기에 지금 52메가 다운 받았죠? 예. 예. 54메가. 예. 56메가 다운 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핀포인트 서버 hbase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ps-ef, 그 다음에 파이프하고 짝대기를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base 이렇게 해주면 hbase 안 떴네. 예. 그 디지털 오션에서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hbase가 뜨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호스트 이름. 그래서 vi etc에 그 다음에 그 호스트 이름을 여기에 요 호스트 이름을 하나 줘야 돼요. 지금 제가 이 호스트 이름을 핀포인트라고 했었죠. 디지털 오션에서 제가 이 호스트 이름을 디지털 오션 여기에서 여기에 이름을 핀포인트라고 줬죠. 그래서 핀포인트 호스트 이름을 세팅을 해줘야지 hbase가 뜹니다. 그래서 127.0.0.1 요거를 이름을 어떻게 주냐면, 예, 핀 포인트 해가지고 요거를 줍니다. 그래서 핀포인트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스타트 hbase 이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요거는 됐고, 그 다음에 ps-ef에서 보면, 예, 여기에 지금 현재 1456번 포트로 프로세스 아이디로 이렇게 그 hbase가 떴어요. 예, 요게 hbase가 떴으면 이제 퀵스타트에 bin에 init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init hbase.sh 에서 쉘 스크립트 실행이 되고요. 예,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소리가 조금 작나요? 예. 자, 성능 진단 프로그램인 그 네이버의 오픈소스 핀포인트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프로그 H2님 고맙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 거는 마이크를 제가 입에다 바짝 노래방 모드로 이렇게 딱 붙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뭘 띄우냐면, 이제 뭘 띄울 거냐면, 예, 여기에서 보시면, 예, 지금 요거는 떴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도 만들어졌고요. 이제 컬렉터를 띄울 겁니다. 컬렉터를 퀵 스타트에, 그 다음에 bin에 스타트 컬렉터 이렇게 해서 컬렉터 띄웠고요. 그 다음에 180초 안에 떠야 됩니다. 3분 안에 떠야 되고요. 이제 요거를 하나 더 띄워야 됩니다. 요거를 하나 더 띄워서 쉘을 하나 더 띄우고 그 다음에 요걸로 접속을 합니다. 짠, 여기에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cd 로컬에 핀포인트에 핀포인트 들어가서 여기서 퀵 스타트에서 여기에 지금 컬렉터가 지금 계속 뜨고 있는데 요 컬렉터가 다 뜨면 그 다음에는 요거를 띄우겠습니다. 웹 UI 요거를 띄우겠습니다. 예, 그러면 떴습니다. 사용하는 포트는 28082번 포트를 컬렉터가 사용하고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여기에서, 여기에서 퀵스타트 bin에 스타트 웹 UI에서 W 해서 스타트 웹 해주면 웹 UI가 뜹니다. 이게 다 뜨면 이제 여러분들도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 항상 이 기다림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오케이, 됐나요? 메이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뜨면 또 하나가 필요한데 요게 뜨면 이제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이제 띄우겠습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오케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핀포인트 로컬에 핀포인트 그 다음에 핀포인트 들어갔고요. 여기가 떴나요? 네, 머무르기 여기 오케이 지금 요거 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핀포인트 웹 떴습니다. 이제 웹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45.55.28080 해가지고 45.8080 요 포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다 남겨놓을게요. 요 링크가 여기에 요게 이제 핀포인트 웹 UI고요. 핀포인트 웹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여기 그 서버 리스트가 여기 나타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가.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여기에 띄울 건 뭐냐면 네 번째 띄우는 거죠. 이제 테스트 앱을 띄웁니다. 테스트 앱. 그래서 퀵 스타트에 bin에 스타트 그 다음에 테스트 앱에서 테스트 앱을 띄웁니다. 요것도 핀포인트 퀵 스타트 테스트 앱 이렇게 에이전트가 뜨게 되고요. 제동바라기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제니퍼와 비슷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니퍼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제니퍼를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 좋아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제니퍼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총 PC에서 5분, 모바일에서 11분 접속해 주셨는데 추천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천이 7개고요. 추천이 7개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이콘이 딱 보이죠? 그 다음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도 있습니다. 예, 여기 추천 눌러주시면 라스님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많네요. 예, 조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투 야콘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49번째로 팬클럽 되신 거 축하합니다. 미래도래님 예, 웃으시네요. 예, 세니씨님 감사합니다. 제동바라기님 감사합니다. 500원 감사합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정겨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별풍 쏴봐서 아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되게 서운한데요. 근데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은 여기 핀포인트에 서버가 또 하나 떴죠. 서버 테스트할 수 있는 서버 주소를 여기다 적겠습니다. 여기에 테스트할 수 있는 서버 주소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면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뭐 타임스탬프 들어가면 타임스탬프 찍혀주고 뭐 지오코드 들어가면 지오코드 찍어주고 그냥 뭐 간단한 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한 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제 릴로드해서 서버 죽었다. 설마 이게 원격에 있어서 서버 떨어졌다. 여기에 보면 커넥션 리퓨즈 잠깐만요. 이게 HBase가 커넥션 리퓨즈가 걸렸네. 잠깐만요. HBase가 왜 이러죠?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당황스럽긴 하네요. 지금 이게 컬렉터 띄웠고요. 컬렉터 띄웠고 그 다음에 웹 UI 띄웠는데 웹 UI 쪽보다는 일단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해봐야 되겠죠. 껐다 켜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열심히 그 테스트가 되는데 희한하네. 참 네이버 쪽에서 고마워할지도 모르겠네요. 커넥션 리퓨즈드. 잠깐만요. 요거 컨트롤 C에서 멈추고 로그를 좀 볼게요. 자, 이제 이거 마스터한 줄 알았는데 주키퍼 커넥션 로스 HBase 주키퍼에서 커넥션 로스트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널 포인터가 떨어지고 커넥션 리퓨즈 핀포인트 그 다음에 2181 12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잠깐만 당황스러워요. 이러면 커넥션 리퓨즈드 이게 어디에서 커넥션 리퓨즈가 됐는지 좀 볼까요? 클라이언트 커넥션 커넥션 로스트 HBase 뭐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일단 그러면 로그는 캡처해가지고 리포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항상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수 같은 버그가 탐색기 나와. 여기에서 노트패드 하나 열어가지고 노트패드에다가 쭉 버그를 붙여넣어서 요건 리포트를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리포트 에라 txt 그 다음에 여기 핀포인트 그 다음에 컬렉터
그 다음에 에라 이렇게 딱 나오고 이거 파일을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핀포인트 여기에다가